자, 1번부터 해볼게. 아, 독해 공식 안 보면 이거 소용없어. 독해 공식 보고 와야 돼. 무조건이야. 이거 문제마다 말할 거야. 쌤은 요거를 다 읽고 수업을 하지 않아. 그런 건 쌤이 진짜 재미가 없어. 봐봐. 우리가 글을 보자. 일단 너네가 첫 번째 줄을 먼저 보겠지. 첫 번째 줄은 진짜 중요해. 첫 번째 줄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가야겠다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줄이야. 목적지를 정확하게는 안 보여줘도 첫 번째 줄이 내가 대충 어디로 가겠다를 보여줘. 목적. 근데 would like to가 나왔지. 아까 독해 공식에 would like to가 있었지? 그러면 내가 너의 주의를 가져오고 싶다. 현재의 상태. 뭐에 대한 현재의 상태냐? 장애인 주차 공간에 대한 현재의 상태에 너의 주의를 가져오고 싶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말 하고 싶어? 장애인 주차 공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치? 음. 근데 그 아래 봐봐. 문법 공식에서 접속사 주어 동사랑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괄호치지. 여기는 as가 전치사고 disabled person이 명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괄호를 치고 해석을 안 해야 빨라지지. 여기를 왜 해석하고 있어? 지금 독해 공식이랑 플러스 문법 공식 이거 두 개를 공부하고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실망했어. 테디아를 알게 돼서 실망했대. 오로지 장애인 주차 공간이 한 자리밖에 없어. 그러면 글의 구조는 뭐야? 장애인 주차 공간이 한 자리밖에 없다. 프라블럼, 문제죠. 프라블럼이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문제가 나왔으면 솔루션이 필요하죠. 아니 문제가 나왔으면 솔루션이 필요하니까 장애인 주차 공간이 한 자리밖에 없어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죠. 장애인 주차 공간을 확충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논리적인 사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보기 중에서 몇 번이겠어요? 당연히 몇 번이겠습니까? 방금 한 말 똑같이 있네요. 5번에 법원 청사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확충을 요청하려고. 제가 보기에서도 팁을 드리겠습니다. 보기에서도 봐봐. 법원 청사 주차장의 요 말은 괄호칠 수 있나요? 왜죠? 뭐뭐의. 어차피 뭐뭐의니까 뭐뭐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아니겠어? 오브 플러스 명사? 이 말은 필요가 없는 거야. 중요한 말은 장애인 주차 공간 확충을 요청한 요 말이 중요한 거지. 이해됐지? 오케이. 2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첫 번째 줄이 하고 싶은 말에 동서남북을 보여준다고 했어. 동서남북. 그러면 역시 자, 독해 공식과 문법 공식을 보고 와야 돼. 자, anthropology, 인류학이라는 것이 상관이 있어 왔다. 저는 직독직해를 합니다. 예쁜 해석하지 않아요. 저는 번역가를 나왔는데 예쁜 해석을 해서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번역하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답을 맞추는 거지 예쁜 해석이 아니에요. 그렇죠? 직독직해 하겠습니다. 자, 인류학이라는 것이 상관이 있어 왔다.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것에. 그러면 이 말은 인류학이라는 것은 글로벌 이슈를 좀 다뤄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글을 읽다 보면은 자, 여기서 쭉 읽다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봐봐. 여기 아래에서 뭐가 나옵니까? 질문을 던지죠. 질문. 그러면 독해 공식에서 질문을 던지면 그것에 대한 대답이 주제 문장이라고 수업을 했었잖아요. 너무나 뻔하게 나와 있잖아. 그러한 대답에 답변하기 위해서 게다가 봐봐. 명령문 should 나왔지. 보여? 그 다음에 instead 그러나 있었거든요. should는 명령문이고 instead는 그러나 있었어요. 독해 공식에. 독해 공식 다시 보고 오세요. 우리가 의존하는 걸 멈춰야만 한다. quantitative data. 자, 양적인 데이터에 의존하는 걸 멈춰야만 한다. 대신에 봐봐. important도 있지. 완전 파티야.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should가 또 있네. 역시나 정보를 받아야겠다. 인류학적인 질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제가 문법 공식에서 뭐라고 했냐면 관계사절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관계사절 해석을 왜 하고 있어요? 바보같이. 어차피 중요한 말 아닌데. 그럼 봐봐. 이게 바로 글의 구조로 문제를 푸는 거야. 물음표가 나왔지. 대답을 하겠지. should 나왔지. instead 나왔지. 괄호 치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결정은 인류학적 질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야 된대. 그러면 맨 처음에 나왔던 인류학이라는 건 글로벌 이슈를 다룬다. 근데 어떻게 다뤄야 돼? 질적인 접근 방식으로 다뤄야 되는 거지. 그럼 몇 번이야? 3번이죠.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자, 근데 봐봐.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도 어차피 괄호죠. 뭐뭐하기 위해서잖아. 수식어구죠. 주절이 뭐야? 인류학의 질적 접근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럼 여기 있는 말. 인류학의 질적 접근법. 어때요? 똑 떨어지죠? 이거를 다 읽으면서 수업을 하는 건 저는 정말 재미없거든요. 너네가 일단 한번 읽어봤을 거 아니야.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자, 3번에 이제 밑줄 친 The butterfly flapped its wing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건 이제 밑줄 친 부분이 뭐냐를 물어보는 건 결국에 뭘 물어보는 걸까? 이거는 결국에 다음 글의 주제가 뭐예요? 토픽 센텐스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독해 공식이랑 문법 공식 보고 오셔야 돼요. 토픽 센텐스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을 보셔야겠죠? 자, 많은 종들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 뭐 새랑 배분이 다른 애들에게 경고한다. 어? 뭐가 나왔어? 그러나가 나왔지. 그러나가 나왔으면 주제 문장이잖아. 동물들의 언어가 오로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아이디어랑 그런 것들을 공유한다. 그럼 주제 문장 여기 뒤에 컴마는 어차피 뭐야? 어차피 컴마는 부연 설명이야. 어차피 컴마는 부연 설명이야. 암기했어? 컴마가 뭐라고? 부연 설명이야. 이거를 왜 읽고 있어? 주절을 아까 보라고 했었지. 주절이 중요하다니까. 자, 동물들의 언어가 아이디어의 가장 간단한 형태의 것을 공유한다. 근데 말이 조금 어렵죠. 기다려보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침팬지에게 말하는 걸 가르치려고 했어. 뭐 어휘를 얻었어. 그랬어. 근데 또 벗이 나왔습니다. 또 벗이 나왔어요. 그들의 어휘가 작았어. 되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신텍스, 구문이랑 문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랑 같은 말이야? 얘랑 같은 말이죠. 동물의 언어가 너무 간단하다. 되게 초보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아래 그들의 언어적 능력이 절대로 2살이나 3살 난 아이들의 그것을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라는 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오늘날의 세상을 만들기에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엔드가 뭐였어? 어? 엔드 얼쏘였지? 그럼 위에 있는 말과 아래에 있는 말은 같은 종류의 말이겠죠. 벌써 나오잖아. 나열이잖아. 나열. 자, 그 아래 보시니까 인간의 언어가 미묘한 언어적인 문턱을 넘어갔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말과 아래에 있는 말 합치면 뭐야? 동물들의 언어는 인간의 2살, 3살 그거를 넘어가지 못해. 근데 인간의 언어는 동물보다 조금 더 괜찮아. 동물의 언어의 능력을 넘어갔어. 이 두 개의 말은 같은 말이거든.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언어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글이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5번이죠. 봐봐. 인간의 언어가 훌쩍 넘어가 버린다 한계를. 동물의 언어의 한계를. 뒤에 봐봐. 여기 to부터 communication까지 어차피 수식어구지.
이 수식어구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식어구에 집중하지 말아라. 음? 요런 거를 보게 되면 더 어려워진다. 우리는 중요한 본질에만 집중한다. 됐죠? 자, 4번 가봅니다. 4번에도 문법 공식이랑 독해 공식 보고 오셔야 됩니다. 4번. 자, 언어라는 것이 첫 번째 줄 읽어야 되죠. 언어라는 것이 나돈니 동그라미, 버덜소 동그라미. 언어라는 것이 가치의 어떠한 면과 노력의 인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경험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돌리도록 이끈다. 자, 여기가 중요한 문장이고 주제 문장인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아까 독해 공식에서 나돈이 A 버들소 B가 나왔으면 B가 주제 문장이었잖아. 근데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주제 문장을 재진술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을 차분히 기다리시면 돼요. 차분히 재진술할 거라는 걸 믿으시면 돼요. 여기 컨시더가 나왔으면 예를 들어입니다. 차분히 기다립니다. 차분히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여기 now 보입니다. now. 아까 now 뭐였습니까? 암시적 대조였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존 랜체스터. 존 랜체스터가 나왔어요. 요거 뭡니까? 구체적인 단어죠. 그러면 여기 앞에가 주제 문장이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now 위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니아를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보다. 그리고 또 뭘 상기시킵니까? 병렬이죠. 그들이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그들이 열심히 공부했고 길게 공부했음에 틀림없다. 뭐 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식과 스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무함으로써 그들의 과도하게 복잡한 분사적, 과도하게 복잡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 다시 말해볼까요? 요거 주제 문장 뭐야? 그들이 우리한테 그 지식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과도하게 복잡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지식을 보여준대요. 답 나오죠? 몇 번이야? 4번일 수밖에 없지. 과도하게 복잡한 언어로 그들의 잘난 척을 보여준다. 어때요? 응? 다시 말해볼게. 나돈니의 버들소 비가 나왔어. 그러면 얼소 뒤에가 주제 문장이야. 아까 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 뒤에 말은 어차피 consider라는 말은 예를 들어의 기출 변형이니까 그냥 쭉 넘어가다가 우리가 now랑 존 랜체스터 요거 두 개를 찾는다라면 주제 문장을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저는 이제 하나씩 다 읽고 그렇게 수업 안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5번도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5번 기가 막힌 문제. 자, 문법 공식과 독해 공식 듣고 오세요. 자, since부터 century까지. 자, 먹는 패턴의 주요한 변화가 증가였었다. 뭐의 증가냐? 과도하게 처리되어진 음식의 소비의 증가였다. 요거를 포함한, 봐봐, 컨테이닝부터 여기 뒤에까지 괄호를 치는데 일단 이 문법은 제가 또 시간이 되면은 추가로 찍어서 프린트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컨테이닝의 분사인 거를 구별하는 게 좀 킥인데 구별되나요?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알겠죠? 약속. 자, 그럼 봐봐. 거기 아래 문장 보시면 it is 동그라미 치시고 그 아래 that 동그라미 치십니다. 잘 들어. it is 대시 나오면 무조건 먼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it is가 나오면 강조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it is가 나오면 먼저 강조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진주어 가주어 말고 강조인지 먼저 생각해. 얘가 진주어 가주어면 it is 다음에 뭐 있어야 돼? 형용사 있어야지. 응? 너네 비동사 다음에 부사 올 수 있어? 비동사 다음에 부사 올 수 있냐고. 없잖아. 그럼 요건 강조야. 독해 공식에 it is that 강조가 나오면 그 문장 자체가 주제 문장이라고 써 있어. 꼭 보고 와. 자, 그러면 오로지 지난 몇십 년 동안에만 이러한 처리되어진 재료들과 음식들의 몇몇이 조사되어지기 시작했다. 주제 문장이야. 그러니까 지난 2, 30년 동안에가 돼서야 비로소 과도하게 처리되어진 음식이 조사되어지기 시작했다. 뭐 햄 같은 거 있잖아. 근데 봐봐라. 이도어즈 동그라미, 대동그라미. 얘도 강조야. 재진술이야. 1990년도가 돼서야 비로소 연구원들이 아주 심각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어. 어디에? 화학적으로 봐봐. chemically reconstituted trans fats 요거. 자, 요건 중요해. chemically reconstituted trans fats 요거랑 these processed ingredients and foods 요거랑 뭐야? 대치어야. 대치동 아니고 대치어. 대치어가 뭔데? 영어는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싫어하니까 다른 말로 바꾼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요 말 두 개가 같은 말인 걸 알아줘야 돼. 주제 문장 끝났잖아. 요즘에 돼서야 비로소 매우 가공한 식품들, 이 과도하게 가공한 식품들을 조사했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지.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 주제 문장을 찾았는데 왜 아래를 왜 읽어? 주제 문장 두 개나 줬는데. 그러면 요즘이 돼서야 비로소 과도하게 가공한 식품들을 조사했다. 몇 번이야? 제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2번에 S 붙었죠. 그 다음에 4번에 또 S 붙었죠. 그러면 이 2번과 4번은 S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 나열입니다. 무조건 얘네들은 A also B가 나와줘야 돼. A also B가. 근데 위에는 also가 100% A랑 B를 이어주는 also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이 안 되는 거고 3번에 자 적절한 조사의 부족, 과도하게 가공되어진 음식들에 부족해져. 왜? 요즘에 돼서야 그거를 조사했으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it is that 강조 구문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됐지? 6번 가볼게. 자, 6번에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나오는데 통념 기억납니까? 통념? 독해 공식에 자, 독해 공식이랑 문법 공식 보시고 오셔야 돼요. 독해 공식에서 제가 통념 얘기했었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으나 작가가 생각하기에 틀린 개념. 그게 통념. 환자가 조용하게 될 때 무슨 절? 부사절. physician. 내과 의사가 종종 자 그러한 욕구를 억눌러야만 한다. 그러한 침묵을 메우고자 하려는 카멘트로. 그러면 통념이야. 환자가 가만히 있어. 근데 의사가 그 침묵을 메꾸고 싶어. 이 글은 뭐야? 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통념이 나왔으면 통념을 뒤집어주는 말이 필요해. 아까 마이너스 미스가 주제 문장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그러나 환자들은 멈춘다. 다양한 이유로. 잘 봐. 여기에 reasons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칠 거고
거기다가 복수명사라고 써. 복수명사라고 써봐봐. 환자들이 멈춘다 다양한 이유들로. 그럼 아래는 이제 다양한 이유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자, 위에 봐봐. 자, 의사들은 종종 그 침묵을 메꾸고 싶어 하는데 환자들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멈추니까 굳이 메꿀 필요가 없다 이거야. 여기 아래는 무조건 어떤 내용이야? 환자들이 왜 대화를 멈추는지 그것에 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럼 다 골라봐. 나머지 너무 아니잖아. 1번에 어떻게 환자들의 침묵이 간주되어져야만 하는가? 어떻게 간주되어져야 돼? 이러한 이유들로 간주되어져야만 하는 거야. 여기가 바로 reasons가 나오겠지. 그치? 이게 바로 논리적인 사고야. 오케이? 요거는 글의 종류가 뭐다? 통념이다. 미스다. 통념이다. 됐죠? 자, 7번 갑니다. 7번에 이 어법 문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what은요. what은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근데 whatever는 명사절도 되고 부사절도 됩니다. 그럼 5번 보기를 볼게요. 봐봐. The evidence must make us question. 어때? 접속사가 붙었어? 안 붙었지? 그럼 무슨 절이야? 주절이죠. 주절의 앞뒤에 붙을 수 있는 건 부사절, 즉 종속절이 붙을 수 있죠. what은 명사절이니까 앞에 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whatever를 써주고 거기서는 부사절입니다. 요건 암기하면 끝납니다. 됐지? 8번. 요거 이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너네 이런 문제 진짜 싫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독해 공식이랑 문법 공식 다시 들으세요. 봐봐봐. 첫 줄에 뭐라고 했냐면 산업혁명 이전에 라고 했어. 산업혁명 이전에. 그러면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옛날 얘기하는 거지. 아까 제가 독해 공식에서 오늘날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산업혁명 이전에 라는 말이 나왔으면 당연히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럼 이제 어떤 얘기 해줘야 돼? 요즘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 그치? 자, 요건 좀 길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 두 가지 방법으로 푸셔야 됩니다. 일단 각자 여기 quantity, 그 다음에 modern, 그 다음에 slow, limited, 그 다음에 outdated 요 말들의 반대말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quantity는 quality니까 가능하죠. modern은 반대말이 옛날에니까 가능하고요. slow는 빠른이니까 가능하죠. limited 제한된, 제한되지 않은 가능하네요. outdated는 이제 최신의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가능하죠. 요거는 그러면 모의고사에서는 3점짜리가 되겠네요. 보통 2점짜리는 3개 정도 반대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이 진짜 포인트인데 이 글이 한번 뒤틀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뒤틀린다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나열을 해줘서 그 두 번째 내용이 나온다거나 벗이 나와서 내용이 아예 반대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크게 한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아래가 답이에요. 얘기 들었어요? 여기는 그러면 예측하기가 쉬운 게 옛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반드시 요즘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요즘 얘기하는 게 어딘지 한번 잘 찾아볼 수 있겠어? 일단 요거 틀리신 분은 제가 봤을 때 2번 하셨을 것 같아요. 요거 틀리신 분들은. 먼저 읽어보자면 자, 짐의 양이
여기 이제 분사입니다. 짐의 양이 무시할 만했다. 현재 기준에 의하면 무시할 만했다. 그럼 일단 여기서는 당연하죠. 옛날에는 옮길 수 있는 짐의 양이 요즘에 비하면 되게 적었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2번 보시면은 2번의 주어가 봐봐. The amount of flight 여기까지가 주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괄호입니다. 분사니까. 그러면 짐의 양이 채우지 못했다. 현대의 컨테이너 쉽을. 왜? 짐의 양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2번은 맞다라는 겁니다. 전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봐봐. 잘 봐봐. 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18세기가 나왔죠. 이게 바로 요즘 얘기겠지. 그러면 여기 아래 답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아래 답이 있는데 보기가 한 개밖에 없죠. 보통 여기에 이제 두 개나 세 개가 들어가는데 요러면 답이 5번이죠. 생각해봐. 이게 지금 봐봐. 여기가 산업혁명 이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짐의 양이 되게 적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18세기 나오면서 이래서 더 양이 많아졌어. 이런 얘기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outdated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문제를 요렇게 푸시는 거예요. 제 수업을 한번 한 2회차, 3회차까지 한 3회차 정도 들으시면 좀 맥이 잡힐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9번. 빈칸 문제는 영어 모의고사의 꽃이죠. 꽃, flower. 자, 독해 공식을 무조건 보고 오셔야 됩니다. 독해 공식을 무조건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빈칸은 뭐냐 하면 주제 핵심어입니다. 빈칸은 주제 핵심어예요. 아니면 마이너스 주제 핵심어입니다. 방금 이제 마이너스 주제 핵심어라고 말했는데 이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 자체에 not이나 never가 들어있다면 마이너스 주제 핵심어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들었어요? 빈칸은요. 첫 번째 preview. 빈칸이 있는 문장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위에부터 읽지 마세요. 그래서 왜 먼저 읽으셔야 되냐면 빈칸은 여기 커다란 그 주제 문장에서 하나가 빠진 거죠. 뭐 용어로 따지면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 predict,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글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읽어볼게. 여전히 엄청난 만족감이 있다. upon이라는 건 on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빈칸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위로 가지 마시고 바로 아래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탐정 소설 같은 거 좋아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내가 죽으면 범인은 90% 이상 남편이래요. 무섭죠. 웃자고 한 말이고 빈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서는 빈칸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자 봐봐. 여기 when부터 스토리까지는 분사 구문이니까 분사 구문인 거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분사 구문이니까 꺼지라고 하고 주절 보실까요? 우리가 깊게 실망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끝, the ending, 그 끝을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실망할 수 있다. 아니 그럼 여기가 제일 중요한 단서잖아. 우리가 깊게 실망할 수 있어. 우리가 끝을 듣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망 안 해요? 끝을 들으면 그 엔딩을 들으면 실망하지 않겠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이 뭐야? 엔딩이야. 엔딩이에요. 그럼 엔딩이랑 가장 유사한 단어가 뭔지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뭐예요? 엔딩, completion. 완성이랑 가장 같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쉬운 문제다. 아니 선생님 그렇게 간단하게 풀어도 돼요? 당연하죠. 원래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 뭐 첫 줄부터 막 다 읽고 막 자세하게 다 필기하고
트렌디하지 않습니다. Not trendy. 트렌디하게 문제를 풀도록 할까요? 10번 갑니다. 자, 10번. 빈칸이 뭐라고요? 주제 핵심어이다. 주제 핵심어이다. 그런데 이 주제 핵심어가 들어있는 이 빈칸 문장의 시작이 논이 나왔어요. 논에다가 별표 3개. 논에다가 별표 3개. 자, 여기 논이 나왔으니까 이제 주제 핵심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주제 핵심어가 돼야겠네요. 마이너스 주제 핵심어. 그러면 지금 빈칸 문장의 맨 마지막에 있으면 우리가 먼저 어디로 가야 되죠? 제가 옆에 문제, 여기 9번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빈칸이랑 가장 가까운 문장을 가보셔야 돼요. 바로 위에 문장이 근데 놀랍게도 it is because가 나왔네. 독해 공식에 because 나왔지? 독해 공식에 because 나왔잖아. 그럼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는 거지. 봐봐. 너의 뇌가 not, but, not a puppy? 그러면 어때? 여기가 주제 문장이겠네. 그치? 여기가 주제 문장이겠죠? 자, 너의 뇌가 뉴런의 컬렉션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is 앞에 생략된 주어는 뭐야? 너의 뇌가 여기 앞에 생략되어 있죠. 너의 뇌라는 건 연결되어져 있다. 어디에? 근데 잘 봐봐. 아래부터 볼게. 지금 아까 문법 공식에서 that 뒤에가 불완전하면 지금 that 뒤에가 동사가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하죠? that 뒤에가 불완전하면 뭐라고? 형용사라고 했지. 읽지 좀 마. 꺼져. 안 읽어. 꺼질 거야. 그 다음에 팩트, 모바일, 센서 레이든. 얘도 형용사. 안 읽어. 그럼 뭐 맞나봐? 너의 뇌가 연결되어져 있다. 어디에? 몸에. 너의 뇌가 연결되어져 있다. 몸에. 너의 뇌가 몸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가 나오죠. 너의 뇌가 몸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말은 뭐야? 너의 뇌가 몸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 자, 여기 들어갈 말이 뭐라고? 너의 뇌가 몸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 찾아봐. 너의 뇌가 몸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 2번이잖아. 너의 뇌가 너의 몸의 일부가 아니다. 이게 논리적 비약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글의 구조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지. 너네 나처럼 번역할 거야? 쌤은 번역이 직업이기도 한데 번역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답을 찾을 거잖아. 그러니까 똑똑하게 문제를 풀자 이겁니다. 알겠죠? 자, 11번 갑니다. 11번 문제가 아마 오답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데이디아를 가르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봐봐. 여기 in order for us to know a thing. 자, 문법 공식이랑 독해 공식 보고 오셔야 돼요. 요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의 기출 변형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must 나왔네. 자, things의 카테고리를 인지해야만 한다. 자, 주제 문장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카테고리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요겁니다. 그러면 이 글은 카테고리가 무엇인가? 라는 글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쭉 조금 어려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쉬운 말 나옵니다. 자, 요마 카테고리자 논 피지컬에다가 별표 쳐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스킬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 문장은 specific. 너무 좁으면 안 되고요. 주제 문장은 제너럴 해야 합니다. 제너럴. 즉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주제 문장은 요만하면 안 되고요. 주제 문장은 포괄적이어야만 합니다. 좀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포괄해줘야 돼요.
자, 캐테고리라는 건 논 피지컬하다. 자, 그다음에 너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다. 캐테고리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글은 캐테고리에 대한 글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다음 중요한 단서. since 오늘 이 문제의 킥입니다. since가 정말 중요한데 자, 정말 중요한데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since 다음에 주절이라고 했죠. 주절에 have pp가 나와야 얘가 이래로잖아요. 주절에 have pp가 나와야 얘가 이래로예요. 근데 여기 아래는 have pp가 없잖아요. 주절이 여기가 주절인데 여기 have pp 있어? 없지. 그러면 이때 since가 뭔 뜻이야? because의 뜻이에요. 여러분 쓰세요. because라고 쓰세요. 캐테고리가 이 머티리얼하기 때문에 이 머티리얼이라는 건 논 피지컬과 같은 말이죠. 대치어죠. 논 피지컬과 이 머티리얼은 두 개가 대치어입니다. 자, 무언가를 알게 되는 누군가가 something immaterial. 머티리얼하지 않은 걸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응? 답은 나왔습니다. 자, 여기를 다 놓쳤다고 쳐도 마지막에서 벗을 네모쳐 보시면서 재진술하고 있죠.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논 피지컬하고 이머티리얼한 서브스턴스이다. 다 같은 말이죠. 캐테고리는 논 피지컬하다. 제너럴한 걸 찾으시면 됩니다. 캐테고리는 논 피지컬하다. 찾아봐. 여긴 좀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not merely bodily 이 말 자체가 non physical하다. 이 말을 대치어로 쓴 거죠. not merely bodyly가 대치어입니다. 그래서 대치어를 모르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대치어라는 건 내가 찾은 주제 핵심어를 계속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대치어. 이 문제. 오케이. 11번.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빈칸 어디 있죠? 빈칸이 여기 있네요. Ritualization이라는 건 이러하다. 그러면 여기가 주제 핵심어겠죠? 자, 독해 공식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주제 핵심어입니다. 주제 핵심어입니다. 자, 아래 가볼게요. 아래 보시니까 because 있네. 꿀. 자, ritualization이라는 것은 아마도 정확하게 올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ritualization이라는 것이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숨기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 ritualization이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숨긴다. 더 읽어볼게요. 자, ritualization 아마도 시그널 샌더의 방식일 것이다. 리시버를 조작하는 뭐 없이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것 없이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감춘다. 어때?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감춘다.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않는다. 여기다 쓸까? 반복되는 말이라고 써봐봐. 반복되는 말. 반복되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두 개를 합쳐주시면 주제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자, 빈칸이 주제 핵심어인데 빈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아마추어처럼 위로 가지 마시고 아래로 갑니다. 웬만하면 아래에 다 있어요. because가 나왔다? 빼박입니다. ritualization이라는 건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감춘다. 아래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 두 개를 합치니까 어때? 정보를 주지 않는 거예요. ritualization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찾아봐. 말을 근데 조금 바꿨죠. 어때? 포함한다. 상세한 정보의 손실을 포함한다. 상세한, 자세한 정보의 손실을 포함한다. 이 말이 뭐야? 정보를 다 주지 않는 거잖아. 4번이지. 쉽죠? 자, 13번 갑니다. 잘 봐. 꿀팁이야.
흐름 문제는 1번까지가 무조건 주제 문장이야. 지난 20년 동안 1번이 주제 문장이었던 적이 없어. 좋지. 확률이 20%에서 25%로 올라갔잖아. 그치? 그리고 얘네는 문제 풀 때 순서대로 읽으면 안 돼. 얘가 뭔 소리냐면 2번 문장 읽고 대입해보고 3번 문장 읽고 대입해보고 4번 문장 읽고 대입해보고 5번 문장 읽고 대입해봐야 돼. 그게 무슨 소리냐면 1번까지가 주제 문장이니까 나머지 2, 3, 4, 5번이 정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겁니다. 뒷받침할 수 없는 그 문장이 바로 답이겠죠. 첫 번째 줄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과학을 사실의 모음으로써 간주한다. 포뮬라의 모음으로써 간주한다. 요거 중요한데? 요거 중요합니다. as를 가운데 껴주면 although의 뜻이에요. although. 자, 과학적 설명이 과학의 중요한 반면에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단지 과학의 프로덕트를 암기하는 것, 즉 배우는 것 이상의 걸 포함한다. 여기가 TS네. 아까 although가 나오면 뒤에 주제 문장이었지. 합쳐볼까? 과학은 사실의 모음이 아니고 과학을 공부하는 건 러닝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이게 주제 문장이야. 이번에 자, 과학을 학생들에게 축적되어진 지식의 마디로 주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면만 다룬다. 부족하다. 괜찮죠. 뒷받침 가능하죠. 3번에 봐봐. 여기 in부터 results까지는 어차피 in the sense라는 건 접속사거든.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지. 주절만 보라고 했잖아. 여기를 왜 읽고 앉아있어? 주절만 보시니까 과학은 객관적이다. 이게 과학이 객관적이다라는 글이야? 과학은 팩트의 집합체가 아니다라는 글이에요. 답 3번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데 과학은 객관적이다. 좀 긍정적이죠. 검산해봐야겠지. 자, 과학을 너무 많은 강조 없이 컨텐츠에 대한 강조 없이 가르치는 것은 아마도 랭귀지 아트 어때? 이 내용도 그냥 과학은 사실 이상의 것이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결책 5번에 건강한 균형을 포함한다. 컨셉과 스킬 사이에. 됐지? 자, 14번 보실게요. 너네 순서 문제 좀 짜증나죠? 순서 문제는 연결사와 대명사의 잔치입니다. 연결사랑 대명사 잔치예요. 연결사랑 대명사를 모르고 요거를 다 읽어가면서 문제를 푼다. 맴매 맞으셔야 됩니다. 장난이에요. 자, A번에 보시면 일단 먼저 우리가 네모칸을 읽기 전에 무조건 A, B, C 먼저 봐야 돼. 내 얘기 들었어? 자, A, B, C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일단 A번에 2세다가 동그라미. 자, 그것이 수학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결과이다. 대디아라는 사실에 이때 대은 진주어 가주어가 아니라 앞에 있는 더 팩트랑 동격이니까 이시 무조건 대명사. B번에 the commentator. 더 플러스 명사는 대명사야. 더 플러스 명사는 대명사야.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DFL이라고 말해볼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땡땡아 사과 좀 먹어라. 그러면 우리가 사과의 고향인 충주로 KTX 타고 내려가서 이름 모를 누군가의 가수원에서 사과를 따먹고 맛있어 이럴 거 아니잖아. 엄마가 어젯밤에 식초랑 그 뭐지? 하얀 가루? 그걸로 뽀득뽀득 씻어 놓은 그 사과, 뭐 식탁 위에 올려놓은 그 사과, 엄마랑 나랑 둘 다 알고 있는 그 사과를 먹을 거 아니야. 덜을 붙인다라는 건 앞에서 이미 그 내용이 나왔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B번은 아주 중요한 킥이죠.
the commentator. 그 논평가가 앞에 있어야 돼. 여기 네모칸이 있어? 없어. 자, 10번 가보자. 자, 내가 놀랐다. 스포츠캐스터의 카멘트를 듣고, 선생님 여기 더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영어에서 이렇게 The Sportscaster's Comment라고 했을 때 바로 뒤에 내용을 말해줄 때도 있어. 요런 건 알아두면 좋지. 근데 이제 중요도로 따지자면 얘 중요도는 100이고 얘 중요도는 10 정도 되는 거지. 근데 얘도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대명사가 아니라 여기 뒤에 나온 말을 받아준 겁니다. 영어 공부를 조금 진하게 하셨으면 요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단서는 B가 됩니다. 자, 네모칸에 자, 네모칸을 쫙 보시면은 여기 쫙 보시니까 여기에 논평가라는 얘기는 없네요.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요? C로 가셔야겠죠. 자, 내가 놀랬다. 스포츠캐스터의 말을 들어서 놀랬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봐봐. 만약에 A로 가고 싶어? A에는 봐봐. A에 딱 읽어보니까 논평가들이 있어? 없잖아. 그럼 C 다음에 C에서 논평가가 나왔으니까 이제 B로 가야겠지. 그 논평가들이 명확하게 리그레션을 감지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시면 요 마지막 문장, 이게 아니죠. 그 이야기 자체는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여기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자, 요점은 봐봐. 요점은 기억해야 될 요점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점프의 변화가 does not need a causal explanation. 원인 결과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연결사랑 대명사를 무조건 따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개념은 체인입니다. 체인. 체인이요. 덩어리가 몇 개야? 4개지. 덩어리가 4개죠. 그럼 이 4개를 배열하는데 B를 맨 마지막에 놨다라고 쳐볼게. B를 맨 마지막에 두면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 단순하게 원인 결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장을 끝낼 수 있나요? 절대 없죠. B는 마지막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B는 마지막에 올 수가 없어. C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B로 간 다음에 이 더 포인트를 받아주는 게 이십니다. 그래서 A로 끝내면서 그게 A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The commentator. 앞에 논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B, does not need로 문장을 전체 글을 끝낼 수 없다라는 사실. 왜? 얘네는 네 덩어리의 체인이니까. 네 덩어리의 체인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5번 독해 공식 보고 오세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이 14번에서도 말했듯이 순서 문제를 풀 때는 과감하게 아래를 먼저 훑어보셔야 됩니다. 스캐닝을 하셔야 돼요. 봐봐. A번에 The United States 나왔지. 요거 뭘 것 같아? 쌤이 독해 공식에서 구체적인 단어 얘기했었죠. 구체적인 단어. 미국 구체적이죠. 이거 뭐예요? 예시입니다. 예시. 자, B로 가보자. and에다가 별표 쳐보시고 독해 공식에 있었지. 뭐랑 같은 말이야? also랑 같은 말이죠. also랑 같은 말이죠. 됐죠? C번에 but에다가 네모 쳐보시고 정말 잘 들어야 돼. 요 흐름 문제에서 but이 나오면 먼저 거기로 가보세요. 글의 종류는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순접. 그냥 순순히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역접. but을 사용하는 게 역접이야. 근데 글의 종류가 순접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순서 문제에서 과감하게 벗으로 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설마 벗이겠어? 이런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ABC에 벗이 나왔을 때 벗으로 무조건 가세요. 9대 1 정도로 벗이 답입니다. 내가 벗으로 갔을 때 답이 아니면 거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순서 문제에서 벗이 나오면 무조건 거기로 먼저 가보세요. 아시겠죠? 자, 먼저 읽지 않고 한번 C로 가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칼로리의 니즈가 실제로 증가한다. 우리의 칼로리의 니즈가 실제로 증가한다. 자, as we gain weight는 부사절이니까 괄호치고 여기 in부터 쫙 다 괄호네. 그럼 네모칸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low basal metabolic rate를 가진 사람들 또는 그 다음에 많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도하게 먹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C번이 맞죠? 우리의 칼로리의 필요가 실제적으로 증가한다. 우리가 살이 찜에 따라. 여기는 그러나가 괜찮네요. 그 다음에 여기 B로 가볼게. B로 가보시면 end로 나왔잖아. end로 나왔지. end로 나왔는데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을 저희가 덩어리가 총 몇 개라고 했어요? 덩어리가 총 4개라고 했죠. 그러면 저희가 앞을 보는 것도 좋고 무조건 뒤를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저희가 C로 간 다음에 B로 갔어. 그럼 빠르게 이 중간 말은 좀 빠르게 생략을 하고 마지막 문장을 봐주는 게 너무 중요해. 마지막 문장을 보시니까 여기에 놀라움을 주는 예들이 있다라고 했죠. 여기에 놀라움을 주는 예들이 있대요. 아까 저희는 이미 찾아놨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구체적인 단어. 구체적인 단어가 나왔을 때 예시라고 했었지. 아니, 그리고 생각해봐. 이거 B로 끝낼 수 있어? 여기 마지막이 B가 나올 수 있어?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죠. 맞잖아. 그러니까 B 다음에 A가 와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CBA가 답이다. 됐죠? 자, 16번 가볼게. 16번에 이제 흐름 문제. 내가 이 문장을 어디에다가 껴 놓을 것이냐. 요거는 이제 순서 문제랑 흐름 문제는 아주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역시 연결사와 대명사가 중요하고요. 다시 말하지만 독해 공식 보고 오세요. 여기에 뭐가 나왔냐? also가 나왔습니다. also. 자, 요거는 also가 나오면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also가 나왔을 때 요거 지우고 여기다 좀 써볼게요. 자, also가 나왔을 때 첫 번째 타입은 A also B라고 해가지고 이 문장의 종류는 뜻은 다르지만 내용이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타입은 자, 주어 동사하고 S1 V1하고 S2 V2하고 이 동사 앞에 also를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내용이 비슷하고요. 이 두 번째 타입은 동사의 뜻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동사 앞에 also를 넣어주면 이 동사의 뜻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동사의 뜻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동사의 뜻이 유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gamification이 역시나 봐봐. 동사가 뭐야? has found its application. 자, gamification이라는 것이 그것의 응용을 발견했다. civic attitude를 규정짓는 데 있어서 라고 했어요. 그러면 gamification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해줘야 되고 당연히 그것의 응용을 발견했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잘 봐봐. 이거 진짜 문제 기가 막혀요. 문제 기가 막힙니다. 자, 3번 봐봐. 여기 하이픈이 나오면 부연 설명이야. 하이픈부터 부연 설명이 몇 줄이야?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죠. 여기다가 부연 설명을 왜 붙였겠어? 바로 이 문장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겠죠?
자, 이 문장을 보시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기술은 역시나 사용되어진다. 가르칠 때 또는 비즈니스에서 사용되어진다. 봐봐. 게이미피케이션 기술이 are used to 사용되어진다. 아까 뭐였어? 게이미피케이션이 그것의 응용을 발견했다. 이 두 개의 동사 뜻이 달라요? 사용이 되어졌다 여기에. 그 다음에 자, 발견되었다, 발견했다, 그것의 응용을. 그러면 당연히 이제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아니지 4번이 되겠네요. 여기 뒤에 들어가야 되니까. 얼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얼소는 두 가지 타입입니다. 내용을 주고 그 안에 독립적으로 얼소를 딱 놓는 거랑 동사 앞에다가 얼소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동사 앞에다가 얼소를 두면 이 동사의 의미가 굉장히 유사하다. 요거는 조금만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잡힙니다. 동사의 의미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17번. 역시 문장 삽입이죠. 문장 삽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but입니다. but이에요. but. 그러면 제가 요것도 두 가지로 말해 드릴게요. but 뒤에 문장이 쉬운 경우가 있고 but 뒤에 문장의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쉬워요. 자, fungi 발음 똑같습니다. 똑같은 애입니다. 균류의 10만 종 중에서 30%가 parasites나 pathogen이다. 기생충이래요. 병원균이래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앞에는 펀자이의 좋은 점 얘기를 해줘야겠죠. 여기는 병원균이랑 기생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지? 이렇게 해서 뒤에 문장이 쉬우면 뒤에 문장 해석하고 앞에 있는 문장을 찾으시면 되고. 두 번째로 but이 뒤에가 되게 길 때가 있어요. 막 내용이 되게 어지러워. 그러면 싹 무시하고 아래 보기로 가셔가지고 내용이 바뀌는 부분을 찾습니다. 뭘 기준으로? 주절을 기준으로. 주절. 부사절 말고 주절을 기준으로 내용이 바뀌는 부분을 찾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뭘 찾아야 돼? 펀자이가 되게 괜찮은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3번 볼까? 펀자이가 가장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약들의 원천이다. 어때? 좋은 말이지. 여기 뒤에가 부연 설명이니까 읽을 필요 없죠? 4번. 식물들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타겟이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야? 자, 그 다음에 그들이 황폐화시킨다. 요거를 어때? 여기는 좀 무서운 말이죠. 안 좋은 말이지. 위에는 약들의 중요한 원천이다. 아래는 다 파괴시켜버린다. 내용이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대열. 얘가 대명사야. 병원균과 패러사이트, 기생충을 말하는 거죠. 3번과 4번 내용이 어때? 반대가 됐지. 그러니까 4번을 고르는 거야. 벗이 나오면 쉬워. 앞뒤 내용이 바뀌는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18번은 쉽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거는 빨리 찾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네모칸, 이 요약문은 네모칸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요약문은 무조건 이 네모칸 먼저 읽으세요. 위로 먼저 가지 마세요. 요약문은 여기를 먼저 읽으시면 열의 2개는 답이 나와요. 얘를 먼저, 아래를 먼저 읽으세요. 자, 법들. 자, 과도하게 A한 법들이, 그 과도한 법들이 이제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따라가고 시행하기에. 자, accuracy, 정확함과 B 사이의 equilibrium, 균형이 중요하다.
크루셜이 나왔으니까 주제 문장이죠. 결국에 주제 문장을 좀 빠르게 찾으면 좋겠지. 주제 문장을 빠르게 찾아볼까? 오! 여기 첫 번째 줄에 봐봐. 뭐뭐하기 위해서의 기출 변형에다가 have to. 독해 공식에 나왔죠. have to. 그러면 효율적이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precision, 정확성과 vagueness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accuracy가 뭐야? precision. vagueness가 여기 들어갈 단어네. vagueness가 뭐, 요건 그냥 어휘 문제지 뭐. vagueness, 애매모호함. 뭐야? ambiguity밖에 없는 걸? 3번이야. 요거는 위에 찾는 거 쉬우니까 너네가 단어 암기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단어. 하루 200개는 기본인데. 200개씩 하고 있어? 오케이. 요거 금방 넘어가 되겠지. 자, 장문 독해입니다. 장문 독해 제목이랑 그다음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봐봐. 아까 이거 20번 문제 아까 앞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죠?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어떻게 얘부터 해볼까? 자, 이거 반대말 만들어 보자. 모니터링 반대말 있어? 없어. 백그라운드 반대말 있어? 없어. C번은 반대말 있지. D도 반대말 있죠. IR 떼면 되잖아요. E도 반대말 있죠. 어렵잖아요. 그럼 봐봐. 지금 1번이랑 A번이랑 B는 반대말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C, D, E 중에 답이야.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말 했었냐면 지문에서 뒤틀리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했어요. 뒤틀리는 부분이라는 건 첫 번째 재진술을 하거나 두 번째 나열을 하거나 세 번째 대조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뒤틀렸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분 아래 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를 그렇게 낸 거야. 문제 의도가 그거예요. 자, 답을 찾아볼까요? 먼저 주제부터. 자, attention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정신적 자원이다. 어떠한 유기체의. 그러면 attention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더 most가 나왔으니까 주제 문장인데 주제 문장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조금 더 읽어봐야 됩니다. 주제 문장인 건 확실합니다. 여기가 주제 문장이야. 자, 그것이 즉 attention이라는 것이 결정한다. 환경에서 어떠한 면을 우리가 다루어야 할지. 끝납니다. attention이 중요하긴 한데 attention의 사용은 무엇이냐면 환경에서 어떠한 면을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지 그게 attention이 결정해 준대. 이걸 다루어야 될지 저걸 다루어야 될지를 attention이 결정해 준대요. 제목은 뭘까요? 제목 너무 딱 나오는데? attention은 집중한다. 삶에서 중요한 것에. 여기서 what is essential이라는 말이 결국에 어떤 말이겠어? Which aspects of the environment we deal with? 요거랑 같은 말이겠지. 그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시면서 저희가 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D번에 있습니다. D번에 one of evolution's greatest. 자, 여기 뭐가 나왔어? 최상급 나왔죠. 최상급이라고 쓰세요. 최상급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스쿼럴즈에다가 네모를 쳐보시면 스쿼럴이 뭐가 되겠어? 구체적인 단어죠. 그러면 여기가 뭐야? 주제 문장의 재진술이 되겠죠. 주제 문장의 재진술. 여기가 마지막 뒤틀리는 곳입니다. 자, attentional filter라는 건 진화의 가장 커다란 업적들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비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은 즉 attentional filter라는 건 보장한다. 그들이 주의가 산만하게 되지 않는다. 상관없는 것에 의해서. 저기 위에 있는 주제 문장과 동일합니다. 다람쥐들이 너트에 흥미를 가집니다.
자, 그럼 봐봐. 다람쥐, 개 이런 얘기 나왔어. 결국에 어떤 얘기 나와야 돼? 그들은 상관없는 것에는 주의를 팔리지 않는다란 얘기가 계속 아래서 나와줘야겠죠. 맞아요? 근데 2로 가볼게. 자, 너가 대디아란다. 가주어 진주어네. 쉽다. 그의 주의. 개나 다람쥐죠. 개나 다람쥐의 주의를 사로잡는 게 쉽다. 그 위에 보시면 너가 개를 불러. 그가 뭔가 재밌는 거를 냄새 맡고 있는 동안에 개를 불러. 그러면 그 개의 주의를 사로잡는 게 쉬울까요?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죠? 가장 커다란 업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의를 뺏기지 않아. 상관없는 것에 의해서. 걔가 냄새를 맡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럼 내가 부른다고 주의를 빼앗기냐?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재진술이 나왔으니까 애시당초 답은 읽지 않아도 A, B, C, D, E라는 겁니다. 그의 주의를 소리로 사로잡는 게 쉽지 않다. 어렵다. 요겁니다. 자, 독해 공식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